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18만 5천 원에 10%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예. 네, 최근에 사시면은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일단, 더 네. 살까요? 뭐라고요? 더 사고 싶어서. 어떻게? 더 샀는데 빠지면은 행복하실까요? 아니죠. 네. 주가라는 하라는 게, 대로 하려고요.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는데 하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어르신들이라면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이라든지 이치에 밝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상식에서 어긋나거나 이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돈 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 예. 네,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은 에이 젊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르신들이 좀 행동을 좀 잘해주시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송을 여러 번 보시면 압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내려갔을 때 사라. 그리고 지금 내려갔을 때 최근에 매수하신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저는 지금 굳이 사가지고 행복한 시장이 아니라고 시황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죠.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종목에 욕심은 나겠죠. 사고 싶겠죠. 뭔가 자꾸 추천도 나오고, 이게 사면 수익 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안 나고, 제가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사든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물려있다라는 자체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려도 상관없는데, 능력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물렸을 때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진짜 뭐 소원 아닌 소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자꾸 사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샀으면은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나중에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지금은 조금 바닥을 잡거나 내려와서 다시 또 이 자리, 지난번 15만 원짜리가 바닥 부근인데 저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추가 매수할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샀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 15만 원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일단 시장이 한번 더 밀릴 거라고 보는데, 시장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좀 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한 두어 달쯤 있다가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고, 지금 어차피 샀으니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해도 괜찮은 기업이고 그냥 가져가보자는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NH 사이버 결제 네. 제가 20% 갖고 있는데요. 네. 15,100원의 매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제 보면서 멘토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서 나중에 더 갈 수 있는 걸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얘는 들고 있는 게 괜찮은 회사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머리에 있으면 안 되는 5글자가 있다고 했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네. 지금 방금 시청자님이 정말 많이 썼던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그런 말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고 난 다음에 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까를 고민하냐는 거죠. 사기 전에 그런 일을 안 만들 생각을 하고 샀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안 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나갔으면 됐다, 그냥 뭐 지나간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 뭐 한다고 손절할 일을 만들었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손절할까라고 하면 왜 샀습니까?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한다 사가지고 손절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사는 게 제일 좋았고, 샀으면 끝장을 봐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봐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이 기업은요, 끝장을 봐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끝이 수익이어야만 한다인 거지, 얼마가 걸린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네네네. 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수익 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수익으로, 내가 팔 때는 무조건 수익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기다려서. 네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릴 때 마냥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추가 매수도 해야 될 거고, 비중 조절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될 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능력을 좀 키우자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는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바닥을 잡을 만한 단계는 왔어요. 제가 보기에 그 10,000원짜리가 9,000원짜리로 바뀔 때 이렇게 숫자가 4자리에서 5자리 바뀌는 그 자리쯤이 저점 자리가 될 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아마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쯤 바닥을 잡아줄 거예요. 그럼 지금 15,000원이면은 제가 생각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바닥 잡으면 제일 고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가 바닥이 확실하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기다려서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으로 내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 고민 안 하는 게 맞고요. 더 빠질 때까지는요. 또는 바닥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요. 차트만 보더라도 여기가 바닥인지 더 내려가려고 하는지 확신이 좀 들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빡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겠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하는 게 맞고요. 10,000원에서 바닥 잡으면 추가 매수, 올라오면 15,000원대 와가지고 본전 왔을 때가 아니겠죠. 10,000원에 추가 매수가 된다면 아마 15,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아마 10%에서 20% 정도 수익권일 거예요. 그때 매도를 고민해도 되고 아니면 홀딩을 결정해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10,000원에 추가 매수만 고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주식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아니, 할 줄 알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할 텐데.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안 사기를 좀 추천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지금 TV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런데요. TV를 꺼주시거나 소리를 쫙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TV로 대화하지 마시고 저랑 전화로 대화할게요.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가온칩스 다원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950원에 네. 가온칩스. 네, 말씀하세요. 가온칩스. 네, 다원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26,950원의 비중은요? 40%요. 네, 40%요. TV 소리를 조금 내려주시지 않으면 전화 소리를 조금 내려버리겠습니다. TV 소리를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조금 어정쩡한 자리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다원시스가 아니고 어떤 거요? 다원시스가 아니고 네, 다원시스 말고 다른 거면은 뭐 알 수가 없겠네요. 일단 다원시스인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원시스를 26,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정쩡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은 사실 딱히 뚜렷한 방법이 없죠. 일단은요.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올라올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많이 속아가지고 매수하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장비 업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할 때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다. 슈퍼사이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슈퍼사이클 온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왜 너만 안 온다고 그러냐라고 할 때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례들을 갖고 오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당장에 얘를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추가 매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비중이 40%면 그냥 단기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있는 고여있는 구간이 있죠. 요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분명 있겠죠. 단타의 방법 중에는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마 22,000원에 3,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손실 구간이 조금 생기더라도 저 자리쯤에서는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고 업황까지 좋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기업이 되겠지만 얘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괴로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서 따로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반등,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 좀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 23,000원짜리 가깝게 매도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